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3대 질병이 중요한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발병하게 되면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서 더욱더 두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3대 질병을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유병자분들 이 무해지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3대 진단비 준비를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꿀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벌써 10월입니다. 오늘은 10월에 꼭 준비하면 좋을 3대 질병 보험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10월에 꼭 준비해야 되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질병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사망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은 암, 2등은 뇌혈관 질환, 3등은 심장 질환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망률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병, 이거를 즉 저희는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3대 질병이 도대체 뭐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일단은 암부터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 찾기, 이렇게만 들어보면 단어도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자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암을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로 들어서 암은 보상해줍니다. 단 생식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방광, 고환암 같은 경우는 저희 가입되어 있는 금액의 절반만 주겠습니다. 혹은 유사암, 갑상선암은 300만 원만 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천만 원인 줄 알고 가입했던 암보험이 300만 원만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그 외 모든 암들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약속되어 있던 금액을 받는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보험의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보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비보험만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암보험이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물론 가능합니다. 암으로 발생되는 치료비도 입원하고 통원하고 약국 가겠죠. 본인 가입 연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만 틀릴 뿐 의료실비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 병실료, 심지어 밥값까지도, 그리고 항암 치료비, 전부 다 수술비 모두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저희가 치료비는 실비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진 못하겠죠. 그때 발생되는 휴업손해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암보험을 구성하는 건데,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치료비 전부 다 실비가 준비해 줍니다. 때문에 우리 진단금으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암 진단금은요, 생존하던 수술하던 항암치료하던 입원치료하던 통원치료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거든요. 근데 반면에 암 입원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혹은 20만 원 주겠습니다요.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잘 안 주겠다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여기 요즘에는 또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가 좀 구설수에 있는 단어기 때문에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단 항암 치료비도 좋지만 준비하실 거면 진단금으로 준비하셔라. 진단금만 있으셔도 괜찮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30대 남성분이세요. 제 거 보험은 암보험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1억 원 보상을 해준답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1억도 보상하고 보험료도 저렴하면 좋겠지만요.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30대, 20대, 10대 혹은 40대 초반도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는데 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 나중에 정말 보험료 폭탄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은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실 때 더 많이 질병이 발병되시잖아요.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꼭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은 CI 보험은 피하라예요. 용어가 좀 틀려요. 리빙케어라는 사명을 쓰는 보험도 있고요. 그냥 CI라는 보험도 쓰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H사의 어린이 보험에 CI 들어가는 그 보험은 좋습니다. 근데 CI 보험은 뭐냐면 크리티컬 일네스의 줄임말이에요.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때문에 CI 보험이 아니라 모든 암을 보상되는 일반 암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암보험은 간단한 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이랑 심장질환 팁도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분류표를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질환이 있고요. 뇌졸중이 있고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 혈관에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이 혈관의 문제가 커져서 혈관을 막아버렸다. 뇌졸중입니다. 막혀 있으니까 혈액이 지나가다가 뻥하고 터집니다. 이게 뇌출혈이에요. 근데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막힐 때 혹은 막히기 전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과 마찬가지로 뇌질환, 심장질환도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에 발병되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들이 이제는 있어요. 근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유병력자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신 분들처럼 가입이 쉽진 않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20대면은 3만 원이면 3만 원만 20년 내면 될 텐데 우리가 60세에 준비한다? 정말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10만 원씩 20년 내야 된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험료 7만 원 차이가 아니라 7만 원씩 20년 납입을 차이가 나니까 엄청 큰 차이다. 마찬가지로 CI 보험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암보험 가입 팁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뇌질환, 심장질환 가입 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이 협심증이 보상이 된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할 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가입 대상, 실비만 있으시거나 준비된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 그리고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CI 보험, 그리고 암의 범위가 작으신 분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특징으로는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표준형보다 20%에서 40% 저렴할 거고요. 일반암 최대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최대 5천만 원인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및 각종 수술비 입원 일당 원하시는 특약들은 모두 다 넣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 내용을 볼게요. 제가 근데 오늘 아까 주제에 보면은 10월에는 꼭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유사암 진단금입니다. 유사암 진단금이 뭐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것들은요, 원래 지금 보험의 증권들을 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암 진단금 옆에 이렇게 유사암 제외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유사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 네 가지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만 보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일반암 진단금이랑 똑같다. 이거는 뭐냐면 2009년도처럼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류가 되진 않지만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이제 암과 뭐 그냥 양성 종양이랑 경계에 있다고 해서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도 암으로 진단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사암 200만 원, 300만 원 나오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2009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지급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10월 달까지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암이랑 유사암이랑 똑같이 진단금을 나온다.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심근경색이랑 허혈성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씩 구성해서 2천만 원, 암 2천만 원, 뇌 2천만 원, 심장 2천만 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제가 25년 납으로 체크했는데 20년 납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20대 여성은 33,000원부터 50세까지는 63,000원, 남자분들은 39,000원부터 93,000원.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폭이 엄청 크죠. 3대 질병이 명확한 노인성 질환이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보시고 여기 아까 플랜은 2천만 원인데 나는 우리 가족력도 있어서 4천만 원을 원한다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금액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하는 맞춤 보험료로 설정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100세 만기로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제가 보험료를 안내 드렸지만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적으로 질병우유장애 요즘 유행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각종 수술비, 입원비 등 추가 가입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3대 질병을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져가되 혹시나 원하시는 특약들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저희 3대 질병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10월 달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탄탄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험의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 여러분들도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갱신형의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고요. 일반 보험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무해지 보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3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 입원비까지 이렇게 내 보험을 좀 알차게 구성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플랜 119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유용한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무해지 보험 활용하기인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시기 때문일 텐데요. 자,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무해지 보험을 추천하시고 또 가입을 많이 하시던데 네네. 병력 있으신 분들도 무해지 보험이 가능할까요? 네네. 요즘 이제 뭐 유병자 보험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예.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보험 자체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유병자 보험이 나오면서 이것들도 좀 저해지로 좀 저렴하게 해주자 이렇게 취지로 보험사들이 좀 몇 군데 회사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년, 3년 전부터 뭐 간편고지라고 하죠. 뭐 325만 통과를 하면 최근 들어서는 뭐 5만 보는 회사도 있고 맞아요. 뭐 예. 3일 보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이미 할증이 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좀 간편하게 가입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좀 이미 할증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 이제 뭐 비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보험 가입 안 됐는데 가입도 시켜주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많이 되었어요. 예. 많이 됐는데 대부분 상품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좀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 뭐 10년, 20년 갱신 이렇게 판매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갱신형이 나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난 비갱신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맞아요. 그래서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네, 갱신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갱신형 원하시는 분들 좀 알뜰하게 무해지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분들께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 그럼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유병자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보험 상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일반적인 건강보험 있잖아요. 예. 저희가 하시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무해지보험 이런 거랑 뭐 똑같다, 거의 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고요. 뭐 유병자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암 진단비, 요즘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뭐 뇌혈관 진단비. 뭐 뇌졸중,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 뭐 각종 수술비, 입원비 이런 특약들을 종합적으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다 들어가네요. 네, 다 들어가실 수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보험이 있으셨거나 좀 보완적으로 하시는 플랜들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뭐 일반적으로 뭐 나는 보험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프다 이러면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뭐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원하셨던 분들, 나는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조금 더 이제 뭐 높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하시는 무해지 보험과 전체적인 틀은 똑같다고 네네. 하니까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유병자분들이 네. 가입하시는 보험들 네네. 이런 것들보다 이 무해지 보험이 얼마만큼이나 저렴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준비를 할 때 무해지 보험이 한 20, 30% 정도 저렴하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보다 저희 상품으로 하시면 일반적인 유병자보다는 한 20%에서 30% 이상 불리하지 않네요. 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갱신형 유병자보다는 조금 비싸실 수는 있어요. 뭐 갱신형 요즘 갱신형 상품들도 또 무해지 갱신형들이 좀 출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이제 갱신형은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높고 이러면 뭐 보험료를 인상하겠죠, 당연히. 뭐 요즘 최근에 뭐 실비 좀 인상이 좀 많이 돼서 좀 뭐 이슈가 좀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갱신형 가능하시면 갱신형보다는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좀 그렇죠. 유리하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초창기에 나왔던 유병자 상품들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가입하는 것보다는 20, 30% 정도 저렴하니까 네네. 이왕이면 해지를 안 할 거라면 이걸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까요? 뭐 모든 네. 유병자분들께 유리할까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예. 뭐 유병자들 대상으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유병자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유병자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방송 중에도 좀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무조건 유병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저해지 보험, 건강보험 이런 걸로 이제 특약별로 또 나눠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뭐 저해지 보험 특약 중에서 암 쪽만 하겠다. 근데 암 쪽으로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부담보를 수용하면서 암보험을 좀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알뜰 무해지 쪽으로 암 쪽만 예. 암 쪽만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뭐 심혈관 수술비는 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암보험은 인수의 폭이 굉장히 넓다. 뭐 암 걸렸던 분들도 뭐 다 통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험 쪽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가시는 방법. 상품을 이제 두 개로 나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이대 질환, 뇌혈관 화혈성 수술비 이런 것들은 이제 유병자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갱신형보다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무해지 유병자 이런 걸로 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게 또 내가 뭐 납입 여력이라던가 또 뭐 나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사망 연계가 좀 최근에 굉장히 없어지거나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지금 10월 달에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향후에는 이게 또 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뭐 손해율 보존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암 쪽은 최근에 병력이 있어도 또 일반 건강보험에 통과가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이대 질환 쪽을 이 유병자 무해지 보험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사망 연계를 줄여가면 보험료를 줄이는 그렇죠. 좀 팁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요, 유병자 분들 중에 이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고 이 무해지 보험으로 바꿔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무조건 뭐 새로 나왔다, 이거 좋다,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적으로 저희가 뭐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구성을 한번 보고 이거를 보험은 한번 해지를 하면 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를 꼼꼼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근데 또 일부 특약들이 기존 게 또 굉장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살려가면서 일부 특약을 또 삭제, 저희가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건 나 무조건 바꿔야 돼, 갱신형이 무조건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하시면 비갱신형이 좋다. 근데 또 부득이하게는 또 갱신형이 또 유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바꾸시는 방법은 좋지 않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저희 전문가가 있는 건데 좀 이제 뭐 증권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 이제 초창기에 한 2년, 3년 전에 유병자분들 하신 분들은 저도 그때 좀 판매를 그때 좀 하긴 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뇌출혈만 좀 되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래도 나는 보험가입이 안 됐는데 보험가입 하겠다고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겠죠. 뭐 기존에 뇌출혈에 관련된 보험료 뭐 특약 빼고 최근에 뇌졸중, 뇌혈관이 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그럼 보험료 뭐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유병자 보험도 뇌혈관 진단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뭐 수술비도 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수술비는,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 이게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진단비는 조금 비싸요. 보험료가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는 좀 비싼데, 뭐 수술비 같은 거는 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절하게 조합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진단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또 납입하는 여력이나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난 진단비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 나왔던 건 또 갱신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꼼꼼하게 보시고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나와도 기본 보험 그냥 함부로 해지했다가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내 나이나 보험료 부분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진단비가 비싸니까 수술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팁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팁을 좀 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뭐 신상품, 새로운 것들이 상품이 나오고 개정이 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좀 이제 판매 활성화,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인수라던가 뭐 또는 이제 보험료라던가 사망연계라던가 이런 거를 좀 풀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왔을 때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거는 좀 챙겨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제 경험상 보면 뭐 길게 또 판매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한 뭐 스팟으로 한 몇 달 이렇게만 하고 판매 중지되거나 또는 뭐 사망연계가 좀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 사망보험금이 뭐 상해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비싸진 않지만 질병 사망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붙어도 진단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하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없었을 때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신상품 나왔다고 난 무조건 할래, 무조건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계속 내는 또 보험료가, 유병자분들은 어찌됐든 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지나신 분들도 있고 뭐 납입적인 여력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받으실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병록이 있으셔도요.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해 두신 분들이라면 내 보험과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비갱신의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또 보장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사망 연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상담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보험 고민이 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도움드릴 거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CI 종신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예. 상품 내용 좀 들으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증권 살펴보니까 한화생명의 CI 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증권 이렇게 두 건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보험료 부분은 어떠실까요? 조금 부담이 되는 편이긴 해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 주신 CI 보험이잖아요. 네네네. 이 보험의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가입하셨을까요?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내용이 몰라가지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셔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대 초반이요. 4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건강하실까요? 네네. 가족력 같은 거는요? 전혀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두 개 좀 보장은 충분한지, 그리고 CI 보험은 괜찮은 건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두 건 준비해 주셨네요.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두 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장은 괜찮은지, 특히나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이게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괜찮은 보험인지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요게 좀 아시는 분 통해서 종신보험, 이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1개, 그 다음에 화재보험사의 실비보험 1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준비는 벌써 한 5년, 6년 전에 2013년도에 준비를 하셨고, 요게 지금 두 개 상품이다 보니까 구성 자체는 생명하나 손해하나 이렇게 해서 구성은 잘 돼 있다. 원래 나눈 컨셉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상품적으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요게 지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이 한 4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는데, 일단 메리츠화재 상품은 굉장히 가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실비도 90% 보장에 3년 갱신이시고, 또 거기에 배상 책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골절 화상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원대 정도 납부하시는 게 굉장히 실속 있게 잘 준비가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최근에 이제 보험 이런 것들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면 CI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가입하실 때야 설명을 해도 일반적인 분들이 좀 이해를, 용어도 좀 보험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이제 종신보험은 아세요? 종신보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이제 나온 게 원래 이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주겠다. 언제? 종신토록. 그러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은 사망을 하잖아요. 예.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망을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돈을 주겠다, 보험회사에서. 이게 가입 금액이 되겠죠. 5천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그래서 종신보험이 보니까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되면 남겨진 가족한테 교육비라던가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풍이 한번 일었었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죽기 전에 보니까 큰 병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주자, 이렇게 나온 게 CI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CI 종신보험을 보면 그냥 큰 병이 뭐냐, 보통 암 걸리면 제일 큰 병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3대 질병이 굉장히 큰 질병인데 이거를 주자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고 나온 상품인데 이게 약관을 만들 때 보험사들이 그 중대한 질병인데 큰 병인데 CI 병인데 이거를 암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암도 조금 더 이게 중대한 암일 때 그냥 일반적인 암이 걸렸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암이 기수가 있거든요. 뭐 몇 기부터 몇 기까지. 근데 몇 기 이상. 그다음에 얘가 암이 종양 센치가 있어요. 이게 센치가 몇 센치 이상이냐, 또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해당이 되면 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망보험을 주는데 너가 그러니까 사망하기 거의 한 6개월 전, 1년 전쯤 되는 상태일 때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보험을 만든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받기 까다롭다.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상담받을 때는 이게 주계약이 5천만 원인데 이거 혹시라도 암 걸리면 2,500만 원 나와. 뭐 심장 관련 질환 걸리면 2,500만 원 나와. 이런 식으로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 시장님 지금 이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간이 좀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요즘 저희가 3대 진단금을 넣으면 암, 뇌, 심장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3개 중에 하나만 받는 거고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 받았어요. 2,500만 원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2,500만 원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산 5천만 원만 한번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먼저 좀 주다 보니까 보험료는 또 좀 비싸요.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그래서 이제 상품 쪽으로 보면 이 상품은 혹시라도 좀 준비를 하실 때 보험료가 지금 여기 좀 저렴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20만 원 돈 정도를 내는데 뭐 진단금 해봐야 2,500만 원, 뭐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것도 2,500만 원 받으면 2,500만 원밖에 안 나가겠죠. 거기에 뭐 입원 특약, 성인질환 특약, 수술 특약, 의료보장 특약. 그래서 지금 20만 원 내는 거 대비해서는 내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니다. 좀 이제 저희가 좀 가성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가성비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이제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은 좀 이제 유지를 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내보험 지금 실비하고 입원비 뭐 배상책임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뭐 송보사의 알뜰 뭐 무해지보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암 진단금, 그다음에 뭐 뇌혈관 진단금, 화혈성 진단금 거기에 뭐 수술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납입 기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납입 면제 혜택을 좀 노려본다 하면 30년 납 준비 정도 하시면 한 8만 원대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예. 뭐 20년 납으로 가시면 한 10만 원대 정도. 그래서 지금 내가 대고 있는 돈의 한 절반으로도 보장이 훨씬 더 좋게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별도로 뭐 사망보험금이 좀 준비가 난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 정기보험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하시면 뭐 1억 원 보장에 뭐 한 3, 4만 원대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리모델링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잘 들으셨죠? 네네. 일단 다행인 게요. 이 메리츠화재 증권은 참 잘 준비했다고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CI 보험이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CI 보험 하나생명증권은요. 매달 20만 원씩 내기 좀 부담스러우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보장받기는 어려우시니까 지금 정리를 해가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손해보험사의 이 알뜰 보험으로 이것저것 보장을 다 가져가셔도 지금 보험료보다 절반으로 뚝 줄여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실까요? 예, 제 남편이 45살인데요. 예. 보험을 메리츠화재 3대 질병,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우체국의 종신보험 이렇게 3개를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갱신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었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증권 안에서 좀 갱신이 보였을까요?
우체국 거가 갱신, 아, 저는 잘 몰라서 그게 예. 갱신인 건지 우체국가 갱신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어떤 증권에 갱신이 들어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드릴 거고요. 우리 네. 남편분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메리츠 화재는 납입 기간이 30년인데 이렇게 납입 기간 긴 건 알고 계셨어요? 예,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근데 부분은 좀 이제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방송을 보니까 한 20년 납 그런 거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30년씩 하려면 불려면 너무 네,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이 능력도 안 될 되실 것 같고 수도 그래서. 있기 때문에 보장 측면이나 이렇게 기간 측면이나 확인을 해볼 거고요. 남편분 병력이나 가족력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다행히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조병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메리츠 화재 3대 질병보험 3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화재에서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종합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중반의 남편분 보험을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갱신이 있는 보험도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험 괜찮은지 조병욱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배우자님 보험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습니다. 네, 말씀 네. 주신 대로 뭐 우체국 거에는 갱신형이 있는 게 맞고요. 일단은 메리츠 거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일단은 메리츠의 보험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네.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뭐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있고 뭐 뇌졸중, 심근경색도 3천만 원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납입 기간인데 납입 기간 이 정도 합리적인 보험료는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알뜰 건강보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납입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보험을 해약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험 같은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보험인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세요. 이 보험은 좀 저는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운전자 보험은요, 저희가 형사적인 책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를 운전자 보험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발생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데 지금 보험료가 41,560원 내고 계셔요. 지금 영업용 운전자도 아니신데 이걸로 간주해서 봤을 때는 이거 적립보험료가 있는 만기 환급형인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속히 말해서 이제 뻥튀기가 좀 들어가져 있다라는 보험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설계한다면 저는 한 10,000원이면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4만 원을 내고 계시니까 보험료 좀 낭비세요. 요거는 제가 좀 줄이는 걸 권유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 볼게요. 우체국 보험이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20년 납이라고 써져 있으세요. 근데 그 안에 의료 실비 부분들이랑 우리 암, 뇌, 심장 질환은 지금 10년 갱신형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10년마다 아직 10년이 한 번도 안 오셨겠지만 1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갱신형도 비갱신형으로 고쳐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일단은 우체국 보험 있잖아요. 우체국 보험에 실비가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다 지금 갖고 계신 의료 실비가 지급하는 자기 부담금이 더 적으세요. 그래서 더 좋기 때문에 이 7만 원짜리 우체국 보험은 2만 원 혹은 3만 원대로 실비만 최소로만 납둘 수 있게끔 감액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메리츠랑 동부는 지금 병력 사항이 아무 사항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요즘에 저해지 환급형으로 손해보험사 상품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보험사 걸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하고 각종 수술비, 진단비들
전부 다 넣더라도 운전자까지 여기다 같이 묶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뭐 12만 원 돈에서 한 13만 원, 14만 원 돈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더 저렴해지시고 보장하는 범위가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뀔 거고요. 뇌출혈이었던 부분들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납입 기간도 저렴해지거든요.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우리 남편분 증권을 살펴봤는데 일단 메리츠와드 증권료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 보험이 정말 많이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적립보험료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권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자, 그리고 우체국 보험은 실비만 가져가시면서 최근에 나온 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에서 비갱신으로 전체적인 보장 다 가져가셔도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6만 원 정도 줄여가고 또 전체 보험료는 뭐 1,000만 원 넘게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전화 연결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보험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49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갱신형 그리고 10년 갱신형 상품 중에 어떤 보험이 더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갱신 주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3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마다 갱신 주기가 돌아갈 거고 10년 갱신은 10년마다 갱신이 될 건데 어떤 게 더 많이 오른다, 적게 오른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갱신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비갱신형이 당연히 그렇죠. 유리하다고 예. 보는데 혹시나 피치 못하게 갱신형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갱신 주기가 긴 게 조금 낫지 않나. 왜냐하면 3년은 갱신되는 횟수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10년 갱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갱신을 하니까 그나마 갱신 주기가 긴 걸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3년 갱신형 막 해지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실비는 3년 갱신형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비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인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비갱신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뭐 보험료 측면에서나 고민이 되셔서 갱신을 생각하신다면요, 갱신 주기가 긴 걸 추천해 주셨고요.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까요? 자, 04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약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 지금 해지를 하려니 아깝고 계속 넣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최동훈 전문가님, CI 보험이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네. 자,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걱정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이에요.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때는 뭐 아시는 분 와서 뭐 한 20만 원대, 뭐 30만 원대에서 이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또 알아보니까 이것 좀 받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부담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보험을 왜 가입을 하시냐?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누군가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내가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아프면 혹시라도 큰 병 걸렸을 때 내가 부담 없게끔 뭐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 안 했는데 큰 병 걸렸다 그러면 내가 모아둔 뭐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집을 팔아서 일단 내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을 하게 가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20만 원 돈을 만약에 지출을 한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이제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너무 아깝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죽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을 주계약을 줄이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빼고 하면 내가 내는 거를 절반 이상도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그럼 20만 원 돈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이거를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도 리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거는 뭐 말고 이후에 내는 거를 좀 보시는 거죠. 이후에 뭐 1년, 2년 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 4년 정도 내셨으면 20년 날 기준으로 보면 16년이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더 낼 거를 안 좋은 거를 더 내느냐.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투자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모를 위험을 준비하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내가 지출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내는 돈을
이거를 꼭 잡고 있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후에 안 낼 거를 낼 거를 돈을 줄이고 보장 훨씬 더 좋게 가는 방법, 또는 그게 너무 아깝다 하시면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좀 전화라던가 이런 걸 좀 주시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좀 또 상황도 봐야 돼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혹시라도 좀 걱정되는 가족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내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상황도 함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시면 이 CI 보험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겠고요. 조금 아깝다면 리모델링해서 줄여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34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태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 조병 전문가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필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태아보험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태아보험이랑 성인보험을 명확하게 자녀보험이랑 다 구분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냥 실비보험, 암보험, 배상책임보험, 각종 질병보험 이런 보험들을 자녀가 가입하면 자녀보험인 거고요.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가입시키면 태아보험인 거고, 성인이 가입하면 성인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부르기 나름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제 되는 건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달고 다니는 천식, 황달, 기관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기들은 감기로도 입원을 하는 추세예요.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0세까지 미리 튼튼하게 준비를 해서, 태아보험은 출생하는 과정과 동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중에 추후에 보험 가입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든든하게 들어놓도록 하고요. 좀 가입하기 좋은 시기는 제가 봤을 때 2차 기형아 검사 전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우리 아이 태아 보험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기형아 검사 전에 꼭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92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8세 고등학생 아들에게 20년 만기 자녀 보험만 있는데요. 지금 변경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아들의 보험이 만기가 짧아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최동호 전문가님, 지금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이제 2년 남으셨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좀 길고 만약에 연장이 된다 하면 실비가 예전 거기 때문에 100% 보상이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준비를 해야. 왜냐하면 납입 기간은 비갱신형은 어쨌든 20년, 30년 정해져 있고 만기도 100세 고정이기 때문에 2년 있다 가입하시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보험료 인상률이라던가 이런 걸 또 20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한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20년, 30년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또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험을 이제 여러 개 회사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아드님 보험 좀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지금 바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don't call in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don't say a word to me. I feel like you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